즐거운 수학상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지수 방정식. 자, 지수 방정식은 또 어떤 내용이냐? 살짝 보고 갑시다. 지수 방정식 풀이 방법. 자, 우리가 a의 fx제곱는 a의 gx제곱 뭐 이렇게 있다면, 자, 당연히 밑이 같을 때 이야기잖아요. 밑이 같을 때는 뭐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 뭐 그런 뜻이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방정식에 a의 x제곱꼴이 반복적으로 써져 있으면 그 말이야. a의 x제곱꼴이 반복적으로 써져 있으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라. 치환해서 풀어라 그 말이야. 치환할 때는 이제 지수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는 0보다 크다. 알죠? 자,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제 풀어봐라 그 말이고, 세 번째, a의 fx제곱 그것과 b의 fx제곱이 같다. 이제 지수가 같은 모양으로 써진 거지. 밑은 좀 다른 표현으로 써졌고 밑이 다른 표현으로 써졌는데 지수가 좀 같다. 지수가 어떤 다항식 모양이다 그 말이야. 어쨌든 간에 저것이 성립하는 방법은 a랑 b가 같거나 그 말이지. a랑 b가 같거나 밑이 같거나 그 말이지. 자,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모양상 밑이 같으면 성립하는 거고, 또 반대로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면, 우리가 여기가 0이라면 그 말이야. fx가 0이라면 a의 0제곱, b의 0제곱. 자, 0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지수가 0이거나 밑이 같거나 그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 소리고. 자, 4번은 x의 x제곱, x의 gx제곱. 저렇게 등식이 있으면 그 말이야. 이제 밑에 x가 있을 때 그 말이죠. 자, 저것은 밑이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으니 기본적으로 지수 fx랑 gx가 같아도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어떤 특징상 fx, gx가 같지 않더라도 만약에 x가 자체가 1이라면, x가 1이라면 말이야. 1의 거듭제곱은 다 1이니까 fx, gx가 뭐냐에 상관없이 그것도 성립하겠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를 다룰 때는 밑이 1이 아닌 양수를 기본으로 다루죠. 근데 방정식 같은 경우에 뭐 밑이 1이어도 되는 거예요. 밑이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닌 경우를 따지지만, 방정식 같으면 뭐 1이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1일 때도 뭐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해두시고, 자, 지수 방정식 이제 실제 연습을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 이런 녀석을 x값을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모양이 조금 2차식 써서 복잡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막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도 그런데 방정식에서도 이게 8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의 3제곱인가 아시죠? 2분의 1의 3제곱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지수를 사용해서 좀 식을 변형시켜서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을 그냥 2분의 1의 거듭제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표현을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자, 8분의 1은 뭡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8분의 1이야. 마이너스 지수를 바꾸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에 x 빼기 2제곱이잖아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지수 볼지 곱하면 되지? 곱하니까 2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6 2제곱하고 같은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써진 것은 좀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알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밑이 똑같잖아요. 이 똑같아. 자, 그러면 지수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죠. 여기 지수랑 여기 지수가 같으면 되니까 그 녀석을 써주면 돼요. 자, 여기 지수끼리 얘랑 여기 지수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랑 이 두 녀석 지수가 같으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x값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넘어갔어요. 플러스 4x죠. 플러스 4x. 자, 6이 넘어가서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죠. 자, 얘가 0 그 말이에요. 자, 이제 2차식이 나왔으니까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지. xx 5, 1을 넣으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딱 되겠네요. 그래서 5x 마이너스 x 4x 딱 맞아요. 그래서 그는 x값은 마이너스 5 얘는 1 그 말이지. 1. 자, 이 두 개가 근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방정식은 이것이 근이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이것을 좀 변형시켜서 마이너스 지수를 좀 활용해서 표현을 바꿔주면 알기가 쉽겠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을 구하자. 방정식은 자, 그럴 때 4의 x제곱 2의 x 더하기 1제곱 빼기 3은 0. 자,
방정식을 이렇게 줬어요. 이제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치환을 한다고 그랬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의 1제곱하고 2의 x제곱을 좀 분리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쓰면, 자, 그 사전 조건으로, 자, 2의 x제곱을 좀 t라고 좀 바꾼다고 했고, 그러면 4의 x제곱은 뭐냐? 자, 2의 제곱의 x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t의 제곱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자, 이러고 나면 이런 관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얘가 t면 얘는 t의 제곱이다. 이런 관계. 자, 그래서 저것을 이제 치환한다면 얘는 일단 치환할 거예요. 2x제곱 t라고 치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치환할 거면 얘는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2의 1제곱, 2의 1제곱이 곱해졌잖아요. 지수법칙이. 2의 1제곱은 2니까 거기에다가 2x제곱 곱하니까 결국 2t가 되겠죠. 요렇게 생긴 거랑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2차식이니까 또 인수분해 하면 되고, 3분의 3 하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딱 되겠네. 자, 이때 b값은 3이거나 b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3이거나 마이너스. 자, 그런데 우리가 b값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어요. 자, 치환할 때는 항상 이것의 범위. 자, 지수를 이렇게 치환하면 t는 양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t가 음수다. 이것은 조건에 안 맞는 값이에요. 치우면 되는 거고. 요 녀석 그 말이에요. 이 녀석. 자, t가 3이다 그 말은 2의 x제곱이 얘가 t인데 얘가 3이다 그 소리예요. 자, 우리가 이런 관계식이 좀 생긴 거죠. 자, 이때 x를 굳이 따진다면 x 자체는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2의 3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냥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했고 구하라는 걸 봐요. 이것의 근을 x를 알파라고 할 때 2의 알파 제곱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것의 근을 알파라고 한대요. 그러면 근이 알파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2의 알파 제곱은 3 그 말 되겠지. 결국 2 알파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3 그러면 돼요. 자, x값이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결국 2 알파 제곱이 3이다 이 말 되겠지. 자, 저거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네, 다음 문제. 다음 3번은 이제 모양상 또 조금 다르게 써졌죠. 이것의 x제곱 빼기 4제곱은 그 말이야. 4제곱은 x 빼기 1의 3x제곱. x는 1보다 크다. 자, 조건에서 이제 x는 1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전제로 줬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어떤 지수 방정식 풀기. 자, 이런 것은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밑을 보세요. 항상 밑을 먼저 보세요. 밑이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죠. 일단이 뭐라고 생겼죠? 일단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잠깐 놔두고, 자, 지수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일단은 첫 번째 x제곱 빼기 4랑 3x랑 둘이 같으면 되는 거지. 지수끼리 같으면 일단 성립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밑이 같으니까 모양상. 자, 이렇게 생겼어. 요거 이제 풀어주라고 말이에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또 0이에요. 이런 것은 얼른 인수분해 하면 되는 게 마이너스 4. 이렇게 했더니 x값이 x가 4이거나 그 말이야. 4이거나 이것은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이지. 자, 이런 두 가지 값이 가능한 거지. 그런데 x가 1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은 아닌 거다 그 말이야. x가 4면 되겠다 그 말. 자, x가 4라면 그것도 해가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그렇게만 되느냐 그 말인데, 자, 밑이 x 빼기 1이야. 밑이 x 빼기. 그럼 밑이 똑같을 때는 말이지. 밑이 똑같을 때는 지수가 설령 다르더라도 밑이 만약에 1이 돼버린다면 그 말이야. 밑이 1이 돼버린다면 1의 거듭제곱이 되니까 이게 뭐냐에 상관없이 1인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또 별도로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다 그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x가 2일 때 그 말이에요. x가 2라면 어떻게 되나 그 말이에요. 자, 2라면 여기 1이 되는 거고, 얘는 2 지우면 2 들어가면 0이지. 2의 0제곱 그러니까 1 되잖아요. 자, 여기도 2가 들어가면 1에 2 들어가면 1의 6제곱 되는 거지. 자, 1의 6제곱도 1인 거지. 그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2여도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값이 두 개가 있어요. x가 2, x가 4. 자, 마이너스 1은 조건에 안 맞아서 아니고요. 자,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다. 자, 지수방정식 심플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자, 이번엔 연립방정식 형태예요. 연립방정식 형태. 저런 녀석의 xy 값을 또 구해봐요.
연립이니까 아무래도 x값, y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일단 모양상 이렇게 써졌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나오면 좀 분해를 해야 된다겠어요. x 더하기 1제곱 이런 말 나오면 x 더하기 1제곱. 자, 여기서 2의 1제곱은 별도로 좀 분리시키면 2 곱하기 2의 2x제곱이지. 그 녀석을 조금 분해시켜서 다시 쓰는 겁니다. 자, 2 곱하기 2의 x제곱 그 말이에요. 더하기. 자, 3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3의 y제곱에다가 3의 1제곱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하는 거지.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뭡니까? 자,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녀석은 3의 y제곱이 있는데 3분의 1이 있으니까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일단 모양을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이런 녀석을 좀 치환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만 좀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은데 이것은 뭐야? 2의 3제곱이 보이죠? 2의 3제곱은 8이잖아요. 8 곱하기 2의 x제곱이야. 그러니까 8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생각하면 되고 빼기 3의 y제곱 그 말이야. 얘가 지금 5다 그 말.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x, y를 구해보자. 자, 근데 모양상 좀 이렇게 생기면 발음이 좀 안 되니까 치환하는 거예요. 자, 2x제곱을 자, 2x제곱을 뭐 a라고 치환합시다. 3의 y제곱은 b라고 치환하세요.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환했어. 자, 치환한 다음에 일단 치환하고 나면 2x제곱을 a라고 했으니까 a 값은 0보다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b도 마찬가지 0보다 크다. 자, 0보다 큰 것들만 택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써보면 자, 2a가 되겠지 이제 2a. 그런데 이것은 뭐야? 지금 분모가 3이 있잖아요. 자, 분모 때문에 좀 불편하죠. 다 이거 3배씩 다 해버려야지. 3배. 여기 3배 하면 6 이렇게 바뀌는 6. 그 다음에 얘는 a로 치환할 거니까 a죠. 6a 그 말. 더하기 얘는 3배 쓰면 요것만 남으니까 그냥 b 그럼 되겠지. 는 그 말. 얘도 이제 3배니까 51. 바로바로 3배에서 써주면 되겠고. 얘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8a 빼기 b죠. 8a 빼기 b. 자, 얘는 이제 5다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간단한 연립방식 풀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치환했으니까 풀기는 쉽고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하면 b를 없애야 되겠지. 더하면 사라지니까 더하기 14a 그 말이에요. 자, 더했으니까 56이네요. 56이니까 a 값이 뭐니까 4배가 56이니까 a 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a가 4라면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데 여기다 뭐 아무 데나 넣읍시다. 그냥 4 이렇게 넣어보자. 자, 그러면 24니까 27 들어가야 51이 되겠네요. 자, b 값은 27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구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치환한 거니까 원래 x값, y값을 구해야죠. 자, 원래 값 구하려면 치환한 것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 a라는 것은 아까 뭐랬어요? a는 2x제곱이에요. 2x제곱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b라는 것은 3의 y제곱 넣어주면 되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때 x값은 뭐냐? 2의 제곱이 4니까 x는 2구나 그 말이고 y의 3의 y제곱이 27이죠. y값은 3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x는 2, y는 3.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치환해 가면서 좀 연립방정 형태로 모양 변형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로는 말이지. 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적당히 좀 맞춰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데 x, y 값은 보통은 여기다 좀 쓴다면 2x 더하기 1제곱 3의 y 빼기 1제곱은 17 그러는데 보통 x, y 값은 보통 뭐 분수 이런 값이 아니라 보통은 자연수, 정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17이 나온다 그 말인데 요것은 2의 거듭제곱이고 3의 거듭제곱이잖아요. 3의 거듭제곱하고 2의 거듭제곱 그런 수들을 좀 써보고 그것들 중에서 더해서 17 나오는 걸 좀 찾아봐도 돼요 사실은. 자, 2의 거듭제곱은 2, 4, 8, 16 이런 게 있는 거지. 17보다 작은 수까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3의 거듭제곱은 3, 9 막 이런 게 27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얘들 중에서 더해서 17 되는 짝을 좀 찾아보면 되는 거야. 더해서 17 그럼 아무래도 이런 것이 더해서 17 아니야.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중에 17 되는 거 8 필요하지. 요게 좀 혹시 8이고 얘가 9라면 딱 17 되는 거지. 그 말이 얘가 8이다 그 말이 x가 2면 3제곱이니까 8 되지. 얘가 9다 그 말이 2제곱 돼야 되니까 y가 3인 거고. 자, 그래서 y가 3, x가 2인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좀 챈다면 이런 것은 사실 뭐 연립방식 풀 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쳐주는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
해봤고, 두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것에 두 근의 합이 3이다. K값은 얼마냐? 두 근의 합이 3이다. 무슨 방정식의 근과 계의 관계처럼 뭘 써놨어요. 어쨌든 이런 게 나오면 3의 x제곱이란 말이 보였으니까 3의 x제곱의 제곱도 보이죠. 3의 2x제곱이란 것은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자,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오타가 났는데 2x제곱이에요. 어쨌든 3의 x제곱 그것을 또 치환해야 되겠지. 어쨌든 치환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요거 이제 변형한다면 그 말이야. 자, 요거 변형하면 3의 2x제곱인데 3의 제곱의 x제곱 또는 3의 x제곱의 제곱이죠. 이게 3의 x제곱을 t 이렇게 만약에 치환한다면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다시 써본다면 그 말이야. 자, 이 녀석은 t의 제곱의 2배예요. 그러니까 2t 제곱이 되겠지. 2t 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은 3의 1제곱이 1제곱이 빠져나가니까 3, 8, 24, 24가 생기지? 빼기 24 그 말이고 t 그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더하기 k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치환을 한 거라는 거예요.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범위, t는 양수라는 범위를 갖고 이제 이야기하고. 자, 이랬을 때 두 근의 합이 3이다. 자, 근데 요것의 두 근 이야기예요. 요것의 두 근. 자, 이것의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두 근을 만약에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를 합시다. 알파, 베타가 x값을 말해요. 그러면 x가 알파일 때, x가 알파일 때라는 것은 요 x가 알파일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의 알파 제곱이란 말인데 우리가 얘를 t라고 치환한 거예요, 지금. x가 베타일 때도 마찬가지로 3의 베타 제곱 그 말인데 요것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x값이 알파다 그럴 때는 3의 알파 제곱 얘를 어떤 t값, 얘를 또 베타일 때는 얘가 어떤 t값 그 말이야. 자, 이러니까 얘가 어떤 t값이니까 얘를 t1, t2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치환인데 알파가 들어갔을 때나 베타가 들어갔을 때 t값이 달라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때 하나를 t1, 하나를 t2 이렇게 분해해서 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의 근이 t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t1하고 t2인 거야. x가 알파일 때가 t1, x가 베타일 때가 t2. 그 t1, t2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야. 얘가 근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짝 써봐요. 왜냐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이니 곱이니 막 그런 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두 근의 합 t1, t2를 더해봐라 그 말.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보니까 12잖아요. 자, 일단 그 두 근의 곱도 써봅니다. 두 근의 곱 a분의 10, 2분의 k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K값 구하라 그랬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두 근의 합이 3이다. 근데 이것의 두 근의 합이 3이라는데 요거 이야기인지 요거 이야기인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근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T1, T2가 두 근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원래 X값을 말하는 거예요. X값.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말하는 거예요. T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써봐야 돼요. 두 근의 합이 3이다 그 말은 알파, 베타 요게 두 근인데 그 녀석들의 합이 3이다 그 말이야.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T1, T2가 뭐 아니에요. X값 알파, 베타가 합해서 3이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것은 근과 계수 관계인데 우리가 T1, T2를 이렇게 썼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T1, T2를 넣는다면 무슨 말이 되는 건가? 자, T1은 3의 알파 제곱이고 T2는 3의 베타 제곱이야. 그 두 개를 더한다? 더한다 이 말이. 이거 둘이 더한 게 10이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저런 식이에요. 그럼 얘도 또 대입하면 무슨 말이냐 얘는 3의 알파 제곱이 t1이고 t2가 3의 베타 제곱인데 둘이 곱한다? 곱하기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면 지수법칙으로 얘를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건 지수법칙 적용되니까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야기구나 그 말이야.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말이 생겼잖아요. 아까 이렇게 3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요 녀석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얘랑 같은데 얘가 얘다 그 말이니까 얘가 결국 2분의 k다는 뜻이구나 그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지금 3이에요. 3의 3제곱. 얘는 지금 27을 말하는구나 그 말이지. 자, 그러니까 k값은 자, 2배 하면 54가 되겠죠? 자, k값은 54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것은
치환도 해야 되겠고 조건도 반영하고 치환한 것에다가 다시 넣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는 두근의 합이라고 표현했지만 요 방정식에서는 두근의 곱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 말이야. 지수법칙에 따라서 그래야 합하는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자,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지수 방정식 이 정도로 이제 문제를 살짝 좀 공부를 해봤고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문제들은 시험 대비 유형 문제 공부 시간에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오늘 시간에는 이 정도로 일단 방정식 샘플 문제들 좀 풀어보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또 고생하셨어요. 항상 즐겁게 공부하는 겁니다. 즐거운 saksanang 장아찌예요.